안녕하십니까, IPA 더버전입니다. 저희가 기관 투자가분들로부터 헝다 리스크가 딱 발생한 이 9월 17일 이전에 Q&A를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실질적인 영향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추석 연휴가 딱 끝나고 나서의 Q&A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Q&A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이유도 아마도 저희가 차이나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라고 대외적으로 되게 오피셜하게 많이 밝히고 다녔던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ncertainty가, 즉 이런 헝다그룹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불확실성이 시장에 있었고,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있는 23일 기준으로 전후를 했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Q&A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DB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자문하고 있는 펀드에서도 저희가 1년 기준으로 상위 1%, 즉 거의 1등을 한 셈인데요, 카테고리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대응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리스크를 저희가 이제 모델상으로 또 감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리서치를 통해서 그것들을 컨펌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산업별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헝다 리스크가 본격화되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 봤더니 S&P 500은 1.77%, 1.8%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났더니 반대로 1.2%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정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섹터, 즉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저희가 알고 있는 통신회사들과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나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방어적인 느낌이 있는 이런 커뮤니티 섹터가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부진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하고 맞물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보다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수요가 가장 민감한, 즉 특히 중국 부동산 수요가 가장 민감한 머추럴 섹터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그럼 저희가 항상 조금 이런 좀 리스크가 있다, 시장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에너지 가격이 사실 조정을 많이 받는데,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다른 위험 자산에 비해서 가격 반등이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북반구가 겨울이 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과 실질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방어주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헝다에 관련된 리스크가 딱 확정되는 순간, 이 디폴트가 날 수 있겠구나,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구나 라는 뉴스 플로우가 쏟아지고 나서 산업별로 한번 영향을 짚어봤더니 유틸리티, 방어적인 섹터에 대한 성과는 오히려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같은 수요도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런 문제 자체가 중국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역별로 옮겨 다니고 레버리지를 같이 올리면서 다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는 1.2% 정도의 하루 만에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성과가 높은 섹터는 아이러니하게 금융과 에너지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경기는 그만큼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즉 우려가 됐었던 분은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먼저 갔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거드, 좀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이 누군지 봤더니 금융과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조정도 좀 덜 받고 올라갈 때도 좀 더 올라가는 형태에 보여졌는데, 그게 중국의 리스크가 이번에 발현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싸게 거래되고 있고 어떤 섹터가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가성비에 대한 어떤 시기가 시작됐다,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예전에도 이야기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이 빠졌을 때 누가 빨가벗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살짝 물이 빠져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헝다 리스크는 향후에 만약에 버블이 터졌을 때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있어서 저희도 가성비, 즉 어느 정도 싸냐,
향후에 이익 전망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느냐, 산업 사이클은 어디쯤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특정 섹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텐데, 일단 이번에 헝다리스크는 상당히 좋은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실제 저희가 1년 기준으로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긴 했지만, 실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렇게 운용사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실질적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또 다른 형태의 또 산업 구조나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 자산으로 번져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도 요약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